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텍사스주 미 최초 비트코인 10,000,000달러치 국고 매입했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텍사스주가 최초로 이 국고에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11월 20일 텍사스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1,000,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비트코인 매입은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인 IBIT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고요. 평균 매입 단가는 비트코인 한 개당 87,000달러 선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텍사스 이 블록체인 협회인 리 브래처 회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서 이번 매수가 텍사스 재무부의 신중한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가 지금 보유한 비축한 양이 지금 1,000,000달러면은 한 145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 주에서 이 145억을 이제 매수한 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주에서 최초로 이제 국고에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이 상징성,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미국 주에서 이제 최초로 이 비트코인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다른 주들도 비슷하게 따라갈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주별로도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시대로 이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따로 지갑을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이 비트코인 ETF를, 이 블랙록의 ETF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주 단위에서 이제 그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아마 ETF가 조금 더 좀 편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1월 20일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된 거니까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 지금 매수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텍사스 주에서도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매수를 했던 거겠죠. 이 텍사스 주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 법적 조치를 이제 나오고 처음으로 지금 이걸 실행한 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도적인 역할을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선례를 먼저 텍사스 주에서 이제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다른 주나 이제 국가에도 비트코인을 비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어제 이제 한번 전달을 해드렸던 건데, 이 JP모건 비트코인 기업 압박이라는 내용입니다. JP모건 체이스에서 내놓은 분석 메모와 MSCI 지수 규칙 개정안, 그리고 스트라이크 최고 경영자 잭 말러스의 계좌 폐쇄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초크 포인트 작전 2.0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이 MSCI가 2026년 1월 논의할 예정인 지수 구성 규칙 개정안이 주요해 보이고요. 이 MSCI에서 이제 기업 자산의 50% 이상이 암호화폐인 경우 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걸 이제 보고서, JP모건에서 보고서로 이제 스트래티지가 이 MSCI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내놓았어요. 그래서 주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스트레치지의 주가가 또 급격하게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크립토 네이티브와 지금 전통 금융 간의 이제 전쟁이다. 막 이렇게 결투가 지금 치러지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이제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흐름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결국에는 이제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뭐 우리에게는 좋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쟁을 하면서 뭐 암호화폐를 결국에는 이 전통금융에서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지금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나중에 이제 활용할 여러 가지 코인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위해서도 이제 은행권에서도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주요적으로 이제 은행권에서 보유를 하거나 전통금융권에서 보유를 하게 되면 이제 수요처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자, 비트코인 투매 끝 수급 안정 조짐, 이 8.4만에서 9만 달러 저점 가능성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데이터를 따르면 최근 이 시장의 고점 대비 조정의 깊이가 더해가고 있지만 동시에 바닥 다지기에 나선다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우선 글래스노드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대 강도 지수는 불과 일주일 새 27.1에서 18.8까지 급락하면서 이 과매도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전형적인 하락 신호로 가격 하방 압력이 완화되는 전환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으로 보고 있고, 이른바 투매 끝에서 관망의 시장으로 옮겨가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선물 미결제 약정은 전주 대비해서 4.8% 줄어든 427억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숏포지션 유입보다는 기존 롱포지션의 청산이 우세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같은 기간 펀딩비도 31% 감소하면서 롱 수요가 크게 약화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이 많이 청산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위에가 이제 이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반등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긴 하고,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이제 수익성 지표들은 일제히 이 악화가 됐는데, 수익 상태에 있는 비트코인 비율은 64.2%로 줄었고, 순이익 미실현 손실은 마이너스 22.2%까지 내려가면서 이 시장 전체가 평가손을 떠안고 있는 구조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다만 실현 손익비는 마이너스 0.1에서 0.1로 개선되어서 일부 포지션 청산 이후 시장에 매수 기회가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 비자트 글래스노드 애널리스트는 이 비트코인이 현재 과매도와 스트레스가 심화된 국면에서도 비교적 이 통제된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금 유출 속도의 완화와 모멘트 안정 등을 고려할 때 84,000에서 9만 달러 구간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고요. 이 바닥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폼플리아노 비트코인 하락은 겁먹은 신규 투자들이 던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1.5년마다 발생하는 주기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30% 이상 하락한 사례가 21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오래 머물러온 투자자들에게 최근 약세장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매튜 시겔 같은 경우는 이번 비트코인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미국 거래 시간대에 집중된 현상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겔은 이제 비트코인이 한때 82,000달러 선까지 밀린 원인으로 미국 내 유동성 축소와 신용 스프레드 확대를 꼽고,
이 인공지능 관련 대규모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자금 조달 시장의 불안정성과 충돌하면서 시장을 압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의 주요 원인을 이제 미국에서의 매도세로 보고 있고, 미국이 지금 매도한 이유는 결국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이 버블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나스닥도 이제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하락하는 추세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하락에도 이 블랙록이나 시타델이 남았다라는 기사고요. 최근에 이제 하락장, 조정장이 2022년 상황과 결이 다르다라는 진단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이 16,000달러까지 내려갔던 배경에는 이 FTX나 도건, 이 알렉스 매신스키 등 일련의 사기와 부실 플랫폼 문제가 있었는데, 포츠는 올해 시작 하락에도 이 같은 구조적 부실이 관철되지 않았고, 가격 조정 자체가 시장의 몸집이 커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반복되는 단계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시 감춰진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지만 사기 리스크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시장의 체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이 블랙록과 시타델, 시큐리티즈 같은 대형 기관이 장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금융 인프라 전환도 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프로젝트가 금융권 시스템 업그레이드 논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이 디파이의 거래량도 전통 금융보다 앞서는 구간이 적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적으로 이번에 강세장에 이제 들어왔던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워낙 장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좀 기원을 해보고요. 기관들 비트마인 주식 싹스리 이더리움 랠리 예고, 최근에 이제 아크인베스트에서 이 비트마인을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반등세가 나왔어요. 근데 이 반등세가 이제 나온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 과매도 국면에서 일시적인 이제 반등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이제 일시적인 순간 반등이 나왔죠. 바닥을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일시적으로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비트마인이나 이런 쪽에도 반등이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하락세가 근데 크긴 했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벌써 5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마인도. 하지만 이제 회사가 이제 6월 말 이더리움 축적 전략을 시작한 이후 여전히 630%의 상승 상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지금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반등을 한다면 비트마인도 이제 따라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비트마인도 주가는 흐리부지 될 가능성들도 열려져 있죠. 자, 그리고 좀 비트코인 거래가 이더리움 롱으로 복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대형 비트코인 거래로 알려진 1011 숏이라는 이 거래가 있는데, 이 탈중앙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에 1,000만 달러 상당의 USDC를 입금한 뒤에 이더리움 5배 레버리지 총 롱 포지션을 구축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지션은 15,000 이더로 구성이 됐고, 총 노출 규모는 4,415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베팅을 한 건데요.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이제 상승세를 반등을 예상하고 아마 이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래 복귀가 과연 이더리움의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걸 뭐 참고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냥 이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움직임을 보면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은행 투자 상담사 2,000명 비트코인 컨퍼런스 콜을 참여했다라는 기사고요. 이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대형 미국은행 소속 2,000명 이상의 투자 상담사들과 비트코인에 대해 논의하는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지금 이 2,000명 이상의 투자 상담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고 있다, 관심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2,000명이나 참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 이제 금융권에서 대형은행들에서 이제 많이들 암호화폐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더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